그리고 저는 더 마음이 슬펐던 것은 대통령 자문을 이렇게 과거에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잠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화도 많이 왔고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자문이 그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신 마음대로 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했다고 해서 100% 자문대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자문을 했고 그 자문을 한 그 내용들이 정말 정치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자문을 할 때 바르게 하려고 했고 이런 밀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항상 광명하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신문에도 제가 언론에 공개 인터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잘잘못을 바르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신문에도 보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서 탄핵당하는 일을 당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제가 사주를 알고 있는데 운이 나쁘니까 역시나 나쁜 일을 당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참 안 좋은 결과로 즉 비참하게 몸을 던지셨는데 몸을 던졌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다 끌어안고 간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한 부분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정치꾼들이 부조리를 저지른 부분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결단력이 좋았어요. 이 잘못은 전부 내 잘못이다. 내가 직접 잘못을 한 게 아닐지라도 나로부터 이 원인이 비롯된 것이며 나로부터 이 혼란이 온 것이며 많은 정치 부조리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더 버티게 되면 이 모든 모든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게 되면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비리가 드러날 것이며 그 정치꾼들의 잘잘못이 다 드러나면서 감옥 갈 사람이 수없이 많이 생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차라리 총대를 메고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꺼이 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갖다 다 덮어버린 거예요. 수사를 할 줄 몰라서 덮었던 게 아니에요. 민심이 다 측은지심으로 돌아갔고 민심이 다 노무현 대통령 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역풍을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사를 다 덮어버리고 노무현 대통령 희생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여당 정권을 지속하기 때문에 역시 덮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도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당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파낼수록
여당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절대 이걸 복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서 다 덮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불 10년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이 여당이 10년 해먹고 야당이 10년 해먹고 지금 여당이 또 10년 해먹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번에 여당 10년으로 끝나는 시기예요. 그럼 여당 10년으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정이 드러나야 정권이 바뀌든지 하지, 실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바뀌겠습니까? 실정이 드러나야만이 정권이 바뀔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수순이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상으로 10년이 지나면 정권이 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오기 때문에 실정이 드러나야만이 국민들이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실정이 모든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처럼 10년 만에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한마디로 그 밀실 정치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한 걸 덮어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후천시대에는 잘못을 하면 다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광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후천시대의 대통령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권불 10년에 묶여있고 또 국군도 후천시대이고 광명한 시대고 이런 시대에 맞물리다 보니까 모든 잘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비리들이 드러나고 잘잘못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이런 일반인까지도 앞으로는 잘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우리 다 함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계기로 우리 정치는 한 발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한 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 정치를 해서 우리 가슴은 아프지만 이게 병가지 상사처럼 우리 국민들이 더 성숙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뒷수습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야해버리고 지금 바로 선거에 들어가고 이 바로 이게 순서가 진행되면은 우리는 또 악수를 두게 돼요. 그리고 또 잘못된 대통령을 또 뽑게 되고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 과실로 따진다면 당장 하야를 해야 되고 당장 국민한테 사죄해야 되고 당장 내려와서 정말 돈수백배하면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는 것보다는 총리제로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고 자기는 한 발 물러나서 이 국가가 바로 그 대선 주자들이 준비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때 하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총리 내각제로 정국을 잘 이끌어 나가게끔 도와주고 여야 합의해서 총리를 잘 선출해가지고 총리 내각제로 정국을 이끌어가게 하고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서 이 대통령 후보들, 대선 주자들이 빠르게 준비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선거 준비가 되면 그때 바르게 사과를 하면서 하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국이 안정이 되고 바르게 이끌어 가지게 되지. 지금 뭐냐면 그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훅 내려온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대통령 비리도 금방 덮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게이트가 금방 사그러듭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바로 대선 주자로 돌입하게 돼요. 우리 국민 관심이 대선 주자들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어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유언비어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운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운 좋은 놈이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좀 이렇게 좀 실언을 했냐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면 실언을 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바른 정치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라 하더라도 정말 바르게 마음 쓰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비전도 없고 이념도 없고 당리당략만 생각을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요 말이 더 유리하면 요 말을 하고 요 말이 더 유리하면 요 말을 하고 그리고 당리당략에 휩쓸려 가지고 지들 이기 시름으로만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조차도 이놈 저놈이란 소리를 들어도 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것이지 제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마땅히 하야를 해야 되지만 지금 성급하게 하야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게끔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총리 내각제로 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들이 잘 선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임기가 되기 전에 우리 국민한테 정말 돈 수백 번 사과를 하고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처야해서 아주 바르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을 참 이렇게 쓸어 안아주고 이렇게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 정치가 원만해지고 올바른 사람을 그래도 뽑을 수 있고 또 다음 야당 주자들이나 여당 주자들이 바른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급하게 막 국민이 데모한다고 해서 훅 내려와 버리고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 정치는 또 어려워지게 되며 그냥 당리당략대로 흐르게 되며 서로가 막 비방, 서로가 모함 이런 비방이 난무하게 되며 무조건 대통령 되고 보자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정치가들이 함부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즉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력으로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부족했지만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의식이 힘이 좋고 성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비틀면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치가들이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함께 동요하고 함께 막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고 예를 들어서 함께 동요가 되면은 이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정치인들하고 휩쓸리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난국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깨우치고 또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정치가 반석 위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